한진욱 회장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동일했죠. 화려한 저택의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방 한켠, 오래된 원목 탁자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5살 소녀의 미소가 담긴 사진과 함께 낡은 분홍색 고양이 인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진욱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작은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구나, 서연아. 진욱은 사진을 향해 중얼거리며 애틋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서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사라져버린 딸. 그 후 끝없는 수색과 기다림. 하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죠. 진욱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넓은 저택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을 일구며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실종 아동재단을 설립하고 수많은 가정을 다시 잇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회복할 수 없었죠.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진욱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정부를 맡는 날이기도 했죠. 지난 가정부가 갑작스럽게 퇴직한 후 새 가정부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진욱의 까다로운 성격과 엄격한 기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욱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또 얼마나 버틸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없다는 체념과 함께 여전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공존했어요. 그것이 진욱의 삶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 공존하는 삶이었죠.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35살의 윤서아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진욱은 거실에서 그녀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윤서아라고 합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또렷했어요. 진욱은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그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생긴 착각이라 생각했죠. 진욱 씨, 자리에 앉으세요. 이력서는 봤습니다만 직접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진욱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식단 관리부터 집안 정리, 일정 관리까지 꼼꼼하게 물었어요. 서아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응답에 진욱은 은근히 감탄했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비서가 안내해 줄 겁니다. 서아가 떠난 후 진욱은 창가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지만 진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감상적이 되었나 싶었죠. 이튿날부터 서아는 완벽하게 집안을 관리했어요. 진욱의 까다로운 식단부터 집안 구석구석의 정리까지 그녀는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진욱은 점점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서아가 준비한 따뜻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퇴근 후에는 그의 취향에 맞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진욱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고 왼팔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가 바닥에 쓰러지려는 순간 우연히 늦게까지 일하던 서아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아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 처치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침착하고 빠른 대응 덕분에 진욱은 심각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아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병실에서 깨어난 진욱은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서아를 발견했어요. 왜? 여기 있나? 회장님 상태가 걱정돼서요. 비서님께서 잠시 나가셔서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진욱은 무언가가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 진욱은 서아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그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진욱은 회복 후 집으로 돌아왔고 서아는 더욱 세심하게 그를 돌보았습니다. 진욱도 점차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진욱에게 서아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로운 일상에 작은 빛이 되어주는 존재였죠. 어느 날 저녁, 진욱은 서아가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차를 우릴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5번을 젓는 습관이 있었어요. 진욱은 문득 자신도 같은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이상할 정도로 서아의 행동 방식과 습관들이 자신과 닮아 있었죠. 서아 씨는 항상 그렇게 차를 저어요? 서아는 진욱의 질문에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의 습관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이 작은 발견 이후 진욱은 서아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식사할 때 항상 오른쪽부터 먹는 습관, 책을 읽을 때 모서리를 살짝 접는 방식, 심지어 웃을 때 왼쪽 눈가가 먼저 접히는 것까지.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진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아는 진욱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높은 책장 맨 위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려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된 음악 상자와 작은 장난감들, 그리고 여러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서아는 호기심에 음악 상자를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느낌, 누군가가 이 멜로디를 들려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서아는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진욱의 목소리에 서아는 깜짝 놀라 음악 상자를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리하다가 발견해서 너무 예뻐서 한번 열어봤는데. 진욱은 바닥에 떨어진 음악 상자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건 서연이, 내 딸의 것이었어요. 30해 전에 사라졌지. 진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음악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어요. 이상하게도 서아 씨가 이 상자를 열었을 때 마치 서연이가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진욱은 오히려 편안한 표정으로 음악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어요. 괜찮아요. 이제 이 방은 서아 씨도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날 밤 진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모습이 자꾸 딸 서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수십 년간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일을 하며 진욱은 수많은 기적적인 재회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딸은 찾지 못했죠. 혹시 서아가, 그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욱은 비서실장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서아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출생부터 고아원 기록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져와. 비서실장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욱의 조카이자 부회장인 한태경에게도 이 변화는 감지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태경은 진욱이 유원장 수정을 위해 변호사와 만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 확신했던 태경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태경은 자신의 넓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한 성공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의 모습이었죠. 30살의 부회장 자리에 오른 그는 이제 40의 나이로 진성그룹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삼촌의 변화는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말이 확실해? 삼촌이 유원장을 수정했다고? 태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회장님. 변호사와 2차례 만났고 문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태경은 책상 위의 서류를 손으로 쓸어버렸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그의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30년간 그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해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삼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학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해외 유학 후에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이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 가정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그녀의 과거, 가족, 친구.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야. 태경은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는 윤서아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태경은 서아의 고아원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 알 수 없는 출신, 그리고 25살까지의 평범한 살. 그러나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기록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이걸로는 부족해. 더 깊이 파헤쳐야 해. 태경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고아원에서 찍힌 어린 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서아의 어린 시절 사진과 삼촌의 실종된 딸 서연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닮은 것이라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그럴 리가 없어. 태경은 중얼거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윤서아가 한서연일 가능성. 그것은 그의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경은 고아원을 직접 방문했어요. 30년 된 기록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거액의 후원금이 상황을 바꿨습니다. 태경은 서아의 입소 당시 기록을 확인했어요. 6살 무렵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된 아이. 가슴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는 기록. 태경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삼촌이 항상 말하던 딸의 특징. 심장 수술로 인한 작은 흉터. 태경은 냉담하게 웃었어요.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죠. 이 기록을 수정해야겠어. 윤서아가 아니라 김서아로. 입소 시기도 다르게. 그리고 그녀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기록도 추가해. 그녀가 사기꾼임을 증명할 모든 기록을 만들어. 태경은 고아원 원장에게 또 다른 수표를 건넸습니다. 원장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경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서아가 삼촌에게 접근한 사기꾼임을 증명할 수 있었죠.
회사로 돌아온 태경은 삼촌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진욱은 창가에 서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경은 목을 가다듬었죠. 삼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욱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태경이 본 적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경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곧 자신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룹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 일은 반드시 필요했죠. 윤서아에 관해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삼촌께서 들으셔야 할 이야기예요. 진욱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생일을 특별히 챙기지 않던 그였지만 올해는 왠지 모르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진욱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서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진욱이 말했어요. 서아는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과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침 식사로 전복죽을 준비했어요. 진욱은 놀란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내 생일을, 그리고 전복죽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복죽은 그가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미소 지었어요. 비서실에서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전복죽은 왠지 회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진욱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네. 서아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죠. 정말요? 다행이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끓이는 게 익숙해서. 진욱이 두 번째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목을 붙잡았습니다. 서아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회장님, 알레르기 반응이네요. 서아는 재빨리 가방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에피네프린 주사였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진욱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진욱은 호흡이 안정되며 물었어요. 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녔죠. 어서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에서 의사는 서아의 빠른 대처가 위험한 상황을 막았다고 설명했어요. 전복에 있던 특정 성분이 진욱의 알레르기를 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진욱은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덕분에 살았네. 내가 전복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된 거라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복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진욱은 차 안에서 서아의 손을 불현듯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작은 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세 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천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 제 양어머니가요. 이 점이 행운의 표시라고. 진욱은 갑자기 차분하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가슴에 수술 흉터가 있나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손으로 감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 진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아를 바라보았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경이 갑자기 진욱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삼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진욱은 태경을 서재로 안내했어요. 태경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서아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녀는
삼촌을 속이고 있어요. 진욱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작된 고아원 기록과 서아의 과거를 보여주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김서아라는 이름, 다른 입소 시기, 그리고 문제 많은 가정환경에 관한 기록들. 진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사기꾼입니다.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어쩌면 삼촌의 잃어버린 딸인 척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진욱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서아를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 보였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욱은 서류들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경의 말과 눈앞의 증거들이 그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왔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30년간 기업을 이끌며 진욱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을 키웠습니다. 태경아, 이 서류들은 어디서 구한 거지? 태경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입니다. 삼촌을 위해 철저히 조사했어요. 진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 걱정 고맙게 생각한다. 태경이 떠난 후 진욱은 즉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사설 탐정인 강형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태경이 가져온 서류와 자신이 이전에 수집한 정보를 모두 건넸습니다. 두 기록 사이의 진실을 찾아줘. 그리고 DNA 검사를 준비해. 극비리에 진행해야 해. 그날 밤 진욱은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작은 서연의 모습,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서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보관했던 것일까요? 언젠가 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다음 날 아침, 진욱은 서아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오늘 함께 식사를 해도 될까요?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서아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동의했습니다. 식사 중 진욱은 일부러 와인 잔을 떨어뜨렸어요. 서아가 급히 닦으려 할 때 진욱은 살짝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DNA 검사를 위한 것이었죠. 일주일 후 강형사가 진욱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강형사가 내민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태경이 가져온 고아원 기록은 최근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기록에는 분명히 윤서아라는 이름으로 6살 때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DNA 검사 결과였어요. 99.9% 일치합니다. 윤서아는 회장님의 친딸 한서연입니다. 진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기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 그리고 이를 숨기려 한 조카에 대한 분노. 태경을 내 사무실로 부르게. 그날 오후 태경은 진욱의 사무실에 호출되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진욱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이죠. 앉게, 태경. 태경이 자리에 앉자 진욱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겠네. 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삼촌, 저는 그저 삼촌을 사기꾼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진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30해를 기다렸네. 내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그런데 내 조카가, 내가 사랑으로 키웠던 조카가 진실을 숨기려 했다니. 진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과 분노는 태경을 무너뜨렸습니다.
태경은 무릎을 꿇었어요. 삼촌, 제발. 저는 그저 오늘부로 내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이사회에 통보하고 내 지분은 재단에 기부될 것이야. 더 이상 내 조카도 진성그룹의 일원도 아니야. 태경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애원했지만 진욱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는 이미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딸을 찾았고 이제 그 딸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진욱은 서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그녀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진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서아가 서재에 들어서자 진욱은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서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세요, 서아 씨. 진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서아가 소파에 앉자 진욱도 그녀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나요? 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많지 않아요. 제가 6살 때부터의 기억은 있지만 그 이전은 단편적인 조각들 뿐이에요. 진욱은 천천히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소녀와 젊은 진욱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소녀는 밝게 웃고 있었고 진욱의 얼굴에는 지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서아가 물었어요. 내 딸이야. 서연이. 30년 전 5살 때 백화점에서 실종됐지. 서아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욱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DNA 검사 결과야. 서아 씨와 내가 99.9% 일치해.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검사 결과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서아 씨가 내 딸 서연이라는 뜻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아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 늘 품었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숙함. 그럴 리가.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욱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30년간 찾아 헤맸어. 매일 밤 내가 돌아오길 기도했지.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있구나.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정의 홍수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혼란,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진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내가 도울게.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음악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던 거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들었지.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음악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침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그리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버지의 목소리. 아빠. 서아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단어.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서 예쁜 인형을 보던 순간 낯선 사람이 다가와 아버지가 기다린다며 데려간 일, 그리고 어두운 장소에서의 공포, 여러 번의 이동. 그 기억들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서연인가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욱은 더 이상 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아를 품에 안았어요. 그래, 내 딸 서연이야. 드디어 내가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진욱의 어깨가 흔들렸고 서아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널 보내지 않을 거야. 진욱이 속삭였어요.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새로운 빛이 담겨 있었어요. 찾아온 정체성, 그리고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공허함을 채워줄 진실의 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은 진욱이 중요한 발표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대회의실은 이미 기자들과 주요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욱은 서아의 손을 꼭 잡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되나? 진욱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빠.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아빠라는 단어는 여전히 진욱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서아는 조금씩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았고 진욱은 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그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며 시간을 보냈죠. 마침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욱과 서아는 나란히 무대에 올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진욱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전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제 딸 한서연이 실종되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진욱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위한 재단을 세우고 수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정작 제 딸은 찾지 못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욱은 서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윤서아. 아니, 이제는 한서연이라 불러야겠군요. 그녀가 제 딸입니다. 회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진욱 곁에 섰어요. DNA 검사로 확인했고 서연이 역시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한서연은 저의 유일한 딸이자 진성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서아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30년간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그 답을 찾았어요. 저는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진성그룹을 이끌며 특히 실종 가족 찾기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후 진욱과 서아는 함께 진욱의 별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서연이 어린 시절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장소였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서아는 정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곳의 모든 것이 어딘가 친숙했습니다. 이 나무, 서아가 오래된 벚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빠가 그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더 높이 밀어달라고 졸랐죠. 진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이 나는구나. 맞아. 내가 그네에서 떨어질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지. 서아는 웃으며 진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어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죠. 진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진욱은 문득 자신의 삶이 완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빈 공간이 채워진 듯 했어요. 한 달 후, 서아는 실종 아동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적의 흔적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최신 기술과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저희 기적의 흔적 프로그램이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서아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졌고 수많은 실종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진욱은 딸의 활약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어요. 그는 이제 회사 일에서 조금씩 물러나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알아가며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진욱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아빠, 생각해보면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요. 제가 어쩌다 아빠의 가정부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진욱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그것을 운명이라기보다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구나.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우리 삶에 남겨진 기적의 흔적. 서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네, 아빠. 우리는 기적의 흔적이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 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진욱과 서아의 재회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의 흔적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